보다 보면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이 나옵니다. 이게 공부는 인내력이야. 잘 참을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전통 그 신화에 보면 곰과 호랑이 신화 그 중에서 곰의 자세를 가지고 마늘만 먹고 3일간 있으라면 그렇게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참을성이 있으면 이제 합격합니다. 근데 참을성이 없어서 중간에 다 튀어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참기 어렵잖아요. 아우 모르니 답답하고 깎아보고. 근데 답답하고 깎아보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해요. 사람이 답답해 공부하는 거야. 봄에 왜 새싹이 나오겠어요? 왜 새싹이 나와? 답답하니까 나오는 거야. 세상을 뚫고 나가려고. 그 각종 씨앗을 보면 외피는 단단한 씨로 이렇게 감싸 있어요. 그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근데 봄에 적절한 시기와 그 온도와 습도와 일정한 조건이 딱 맞으면 그때 싹이 나올 땐 그 외피를 뚫고 나와야 돼. 그때 얼마나 답답하겠어. 자기가 답답한 걸 뚫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려면 항상 답답해 공부하는 거지 시원하다? 그럼 공부할 일이 없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기고 참을성 있게 이기고 나가야만 합격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게 아까 이제 요게 이제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까지 봤고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 아까 여기서 가등기의 순위 보존적 효력과 구별해야 돼. 뭐라고? 순위 확정적 효력. 이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는 것은 조문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 책에서는 어디쯤 이게 나왔냐면 26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순위 확정적 효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순위 확정적 효력. 이것은 조문 내용은 같은 부동산, 즉 부동산이 같아야 됩니다. 동일한 부동산을 전제하니까 요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를 따질 때, 자 등기한 권리 순위를 따질 때 같은 부동산에 여러 개의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권리 순위를 따질 때 첫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 규정을 따라가고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이걸 따라가라는 얘기야. 이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가라. 등기 순서를 따라갈 때 특히 이제 많이 문제된 게 이 주등기가 문제돼. 주등기의 경우는 같은 구에서 같은 구 이걸 동구라고 그래. 동구에서는 앞에는 순위번호를 따라가면 돼. 순위번호. 그다음에 별구 즉 갑구나 을구 다른 구 사이에서는 이건 접수번호 순서에 따른다. 이거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동구 순위번호, 별구 접수번호.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의 권리는 등기부 어디에 들어갔냐면 갑구 아니면 을구에 들어갔어요.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니까 권리와 무관해.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 권리가 들어가 있죠? 그럼 갑구에 만약 갑구가 보니까 이 부동산 소유자가 A인데 여기 2번 해가지고 가압류권자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을구에 가보니까 여기에 저당권 이에 전세권자 전세금 1억짜리 D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등기한 권리 순위를 따질 때 요 같은 구 안에서 즉 을구에는 저당권자와 전세권자 중 누가 순서가 빠르냐 이걸 따질 때는 요 앞에는 이 번호 이걸 뭐라고 하냐 순위번호. 이 순위번호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같은 구 안에선 순위번호. 자 대전에 구가 몇 개나 있을까요? 5개 있지? 여기 대전 시민입니다. 자기가 대전에 살면서 구가 몇 개인지 모르는 분도 많아. 내가 사는 구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서구에 사시나요? 서구니까 제일 가까운 쪽이 저기. 그런데 등기부에는 구가 몇 개 있냐? 2개가 있어. 어디? 갑구와 을구가 있어. 등기부에는 구가 2개 있어요. 갑구, 을구. 그럼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갑구나 을구에서 앞에 숫자 이렇게 번호를 붙여주는데 이거를 순위번호라고 그래요. 순위번호.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라고 있지. 앞에 번호 붙이면 표시번호. 표제부니까 표시야. 표제부는 표시번호. 갑구나 을구는 권리니까 순위번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요 같은 구, 을구 안에서 C와 D 중 누가 앞섰느냐 물어보려면 순위번호를 따라가면 돼. C는 1순위, D는 2순위니까 C가 앞섰습니다. 라고 하면 돼. 이게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를 보면 된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면 여기 가압류권자 D하고 전세권자 D는 2순위 내
이자 같으면 동순이다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요 갑구와 을구끼리 권리 비교할 때는 서로 다른 구니까 앞에 있는 순위번호는 의미가 없어. 이건 별 의미가 없어. 그럼 이때 누가 더 권리가 앞섰느냐를 따지려면 뭘 가지고 따져야 되느냐? 등기소에 누가 먼저 왔느냐를 따져야 돼. 선착순으로 누가 먼저 왔느냐? 이걸 따지려면 무엇이 더 우선권이냐? 접수. 등기 접수를 누가 먼저 했느냐? 이 접수번호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갑구와 을구 이렇게 별구 사이의 권리 비교할 때는 접수번호 가지고 따진다. 그래서 이건 기억해 줍니다. 동순별접이다. 동구변 순위번호, 다른 군 접수번호. 알았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이거 말고 지금 아까 여기서 봤지요. 이거 가등기. 가등기는 나중에 가등기에 본등기 했습니다. 이 본등기 순위를 따질 때는 어딜 따라간다? 가등기 순위를 따라가면 돼요. 기타 부기등기 전에 등기 형식 할 때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가면 돼. 그 다음 말소 회복등기나 이런 회복등기는 말소 전 종전의 순위를 다시 회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순위 확정적 효력 관련해서 나오는 말들인데 가장 요 기본적인 거 요거. 자, 잘 보세요.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가라. 등기한 순서를 따질 때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요,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다. 이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다른 규정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부동산 등기법에 가면 다른 규정이 61조 2항에 가면 집합건물에 가면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는 토지건물 일체를 취급한다 했죠. 집합건물에서는 일반 토지건물은 원래 별개 부동산이야. 이게 일반 토지와 건물 별개 부동산인데 이게 집합건물 즉 아파트다. 그러면 이 토지와 건물 하나로 취급해. 하나로 일체로 하나의 부동산처럼.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건물과 일체화된 이걸 대지권이라고 하죠. 대지권. 이거 대지권. 이것은 건물 등기부에 등기한다 했죠. 그러면 이 대지권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에 한 순서를 따질 때, 즉 요거는 종래 토지 등기부에도 어떤 권리가 등기돼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요 등기 효력은 요 토지에도 똑같이 요 대지권에 똑같은 효력이 미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원래 등기부에 토지 등기했던 권리와 요 대지권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는 어떤 관계였느냐? 이 토지 건물 하나의 같은 부동산처럼 취급해서 동일 부동산의 별구처럼 취급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61조 2항은 바로 이런 대지권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이 토지 등기부 해당 구에 한 등기 순서를 따질 때는 이것은 접수 번호에 의한다는 이런 하나의 조문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 이걸 순위번호 바꿔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조문을 그대로 옮겨 놨어. 프린트물 5페이지 보세요. 여기 순위 확정적 효력하면 동순별적을 꼭 생각하셔야 되고 거기 법률 규정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 이게 뭐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 순서는 어디에 의해야 한다고? 접수번호.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순위번호로 바꾸면 다 틀려요. 접수번호에 의해야 한다. 꼭 기억해주고. 다른 말을 몰라도 뭐 이런 표현이 나왔어. 뭐 대지권 등기 효력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끝에만 봐. 접수번호. 이게 정답입니다. 요거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순위 확정 효력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추정적 효력,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건 주로 서술에 무엇이 추정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추정적 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술을 보면 돼. 그러면 이 추정된다는 말은 어디 가등기라는 말과는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다. 요거는 빨간 선을 넘어올 수 없다. 그치? 38선이야. 요즘에 자꾸 넘나드는데 원래는 38선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빨간 선을 넘어올 수 없어. 그러면 가등기가 있으면 본등기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리는 거야. 추정을 여기다 붙이면 다 틀린다. 추정력이 없어. 여기는 추정력은 어디 효력이기 때문에? 종국 등기 효력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예, 서술에서 많이 나와. 그러면 추정적 효력이란 뭐냐? 자, 여러분이 민법상 추정이란 말과 간주란 말 많이 구별했죠? 그러면 추정, 일응 어떤 것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말 썼을 때 이 추정이란 말은, 자, 어떤 등기가 존재한다면 이 등기에 상응하는 권리관계,
요 권리관계, 요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추정해 주겠다. 추정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부동산에 보니까 자, 이 A 소유 부동산의 B 앞으로 전세권이 등기가 돼 있어. 그러면 B에게 뭐가 있는 걸 추정한다?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이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갑기가 보니까 A한테 소유권 등기가 돼서 A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얘기야. 뭘 추정했어요? 권리관계를 추정했어. 부동산 표시가 아니라 뭐라고? 권리관계. 그러니까 이 추정적 효력은 등기부 어디서만 나오는 거냐? 갑구나 을구에서만 있는 거야. 어딘 없다? 표제부는 추정력 자체가 없어. 권리와 무관한데니까. 그럼 참고로 표제부에 있는 것은 어디를 토대로 만든 거야? 표제부에 있는 부동산 표시는 무엇을 근거로 만들어준다 했어요? 네, 그렇죠. 아, 이렇게 말씀하셔야 이게 호응이 되는 거예요. 대장. 처음에 사실관계 이원적 공시방법 할 때부터 계속 설명하잖아.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요 대장을 근거로 표제부를 그대로 옮겨 적어 놓은 거예요. 사실관계 기준 대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부 표제부에 추정력이 없다 있어. 그럼 대장에 추정력 있어 없어? 대장에 추정력 있을까 없을까? 대장은 무엇을 공시하는 거라고? 무엇을 공시한다 했어요? 대장은 무엇을 공시한 장부야? 권리를 공시해 주는 거예요, 대장이? 사실관계, 부동산 표시를 공시하는 거야. 그러면 사실관계, 부동산 표시는 추정력이 있어 없어? 보세요. 추정력 뭘 추정한다고? 권리를 추정한다 했잖아. 대장은 권리를 공시한 장부 아니지? 여기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여기 없으니까 표제도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거. 대장에는 추정력 있다 없다? 없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 관공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추정된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추정력이란 개념 자체가 어떤 등기가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뭐가 있는 거로 권리관계가 있는 거로 추정한다. 권리를 추정하는 거야. 권리. 그러면 이 추정이란 말은 이것은 일명 법률상 추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법률상 추정. 이건 이제 소송법적 용어니까 더 이상 뭐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법률상 추정인데 이 추정에 대해서 명문 규정은 없어요. 우리 여기 부동산 등기나 여기에 명문 규정 자체가 없어. 그런데 학설 판례 모두 다 인정해. 이 판례도 다 인정해. 학설도 당연히 인정하고.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학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례가 중요한 거니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인정하느냐? 추정력이 왜 인정되느냐? 잘 보세요. 추정이란 말은 자, 추정이란 말 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공시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등기로서 공시합니다. 그럼 동사는 물권 공시방 뭐라고 얘기했죠? 점유라고 얘기해줬어. 생각 안 나면 지금 배우면 된다 했어요. 자, 그러면 동산 여러분들이 지금 볼펜 들고 있네요? 샤프 연필 들고 있죠? 아니면 책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지 분명히.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그럼 이것은 지금 동사에 대한 공시방법 맞죠? 여러분 책 여러분 거야. 동산이니까. 이 책을 부동산에 사람 없지?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동산에 대한 공시방법이 점유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분명히 책과 필기구를 점유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민법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민법 제200조에 가보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점유적법 추정 이런 조문이 나와요. 자, 뭐라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어떻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러분 책, 필구 적법하게 보유한 걸 추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야? 이건 결국 소송법상 입증 책임 문제야. 이걸 적법하게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는 얘기야. 나는 이거 내 거야 주장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가지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니까 공시하고 있어. 근데 이 책 훔쳐온 거죠? 라고 내가 주장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입증을 해야 돼. 이 얘기입니다. 즉, 요 추정력의 법적 효과는 어디로 가느냐? 요 추정력의 법적 효과는 입증 책임 전환이야.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 이 얘기는 누가 입증하느냐? 등기인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고 누가 입증한다는 거야? 상대방.
상대방, 등기되지 않은 상대방 누구냐? 상대방이 이 권리를 부정하는 사람이야. 당신이 소유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기준의 권리를 부정하는 사람. 이 부정한 사람이 누구야?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주장하느냐? 어떻게 주장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해? 등기가 지금 A 앞에 있는데 밤에 새벽에 전화해서 당신 소유자가 아니지? 이렇게 주장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장하는 거야? 법소송, 민사소송을 주장하는 거야. 이걸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 뭐라고 한다? 원고. 같은 말입니다. 자, 입증 책임 전환해서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이게 뭐 같은 말이에요. 부정하는 자, 주장자, 원고 똑같은 말이에요. 즉 등기된 자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어. 나 이미 등기됐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여기서 동산의 공시 방법이 점유인데 점유에 대해서는 민법 명문규정이 있어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한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 주장한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가 공시 방법인데 여기 민법 조문 아무리 찾아봐도 추정 규정이 없다는 거야. 추정 규정이 없어. 그런데 왜 학설 팔려면 규정도 없는데 추정이 인정한다고 했잖아. 왜 인정할까요? 여러분 볼 때 보세요. 점유와 등기 중 무엇이 더 완비된 공시 방법인 것 같아요? 점유와 등기 중 무엇이 완비된 공시 방법 같아? 자, 점유 내가 지금 이거 하나 점유 여기다 놓쳤어. 길가에 떨어뜨리고 왔어. 점유 상실해 버렸네. 이게 완비됐다고 봐? 등기는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등기소를 만들고 등기관을 훈련시키고 등기부라는 그런 전산 등기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권리 변동을 다 관리하고 있어요. 무엇이 완비됐어? 등기가 훨씬 완비고 체계적이잖아. 그런데 이 등기보다 훨씬 이 공시 방법이 아주 미비한 이러한 점유에도 추정 규정이 있는데 왜 등기에는 추정 규정이 없느냐? 이 얘기는 추정력이 없어서 안 돋겠어? 추정이 없어서? 없어서 안 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있지? 그러면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쉬는 거죠? 그럼 공기한테 감사하면서 숨을 쉽니까? 숨하면 감사해라. 항상 이런 마음 가지면 행복해. 눈만 떠도 오늘도 살았구나. 이렇게 감사하면 모든 일이 다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공기가 굉장히 감사하죠. 그런데 숨 쉬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숨 쉬는 사람 있어요? 없어. 왜 그럴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럼 여기도 보세요. 왜 동산에 대해서는 추정 규정이 있는데 부동산엔 추정 규정이 없느냐? 이것은 추정력이 없어서 안 둔 게 아니라 왜 그렇다? 당연해서 안 뒀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 규정설 이런 얘기. 학설상 이해됩니까? 당연하다. 너무나 당연해서 안 뒀다. 당연히 점유보다 훨씬 완비된 공시 방법이 등기에 추정이 없어서 안 뒀겠어? 너무나 당연한 건 안 뒀.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같은 표현이 나오는 거야. 뭐 어떤 거? 민법 200조 점유 추정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 적용 안 된다. 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엇이 추정해 주기 때문에 이 등기가 권리를 추정해 주니까. 점유가 아주 추정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듣고 집에 갔더니 오늘 올 때 너무 급히 오느라고 공시법상에 일찍도 안 왔는데 일찍 올까 봐 걱정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문도 안 잠고 집에 아파트 문도 잠지 못하고 그냥 나왔어. 가서 이제 끝나고 와서 집을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떤 분이 앉아 계셔. 도선생이 앉아. 당신 누굽니까? 했더니 나는 이 아파트를 점유한 점유자입니다. 공부하고 오셨으면 민법 200조를 배웠을 건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생산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 추니까 당신 입증해.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 아직 공부가 덜 됐지? 자, 민법 200조는 뭐라고? 동산에 여기 적용하는 거니까 등기된 부동산에 나면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인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민법 200조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 자체 적용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여기 입증 책임 문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추정력과 관련해서 추정이 미치는 범위는 자 첫째 물적 범위와 인적 범위를 나눴을 때 물적 범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권리적법 추정, 즉 권리, 어떤 소유자로 득이 있으면 적법한 소유권 있는 걸 추정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차적법 추정. 이 절차적법 추정이라는 것은
등기 절차는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를 했지만 다 했어, 심사를.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면 추정력 효과는, 법적 효과는 뭐라고? 입증 책임자. 이게 법적 효과야. 즉 입증을 누가 한다? 상대방, 부정하는 자, 주장자, 원고. 등기된 자 입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소유자로 됐다. 그럼 난 적법한 소유권을 추정받아. 등기 절차 적법한 걸 추정받아. 그러니까 누가 입증해야 돼? 부적법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 만약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가 등기됐어. 그럼 적법하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거로 추정받아야 돼? 안 받은 거로 추정받아야 돼? 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내가 소유권 등기해버렸어. 그럼 적법한 절차를 따라 등기한 걸 추정받습니까? 아니면 추정받지 않습니까? 추정받은 거 누가 입증해야 돼? 허가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라는 얘기야. 이게 뭐야? 절차적 법 추정.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 판례, 학설대 이름이 있지만 등기, 원인도 등기부에 다 기록돼요. 그래서 원인적 법 추정도 인정된 게 판례에 따르면. 왜 그러냐? 판례에 따르면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다 제공하고 내고 반드시 원인 증서를 내야 돼. 등기하려면. 계약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 등기부에 등기 원인 다 써요. 매매, 증여, 교환. 무엇 때문에 등기하는지 다 써. 설정, 계약 이런 걸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도 등기부에 기록돼 있고 원인 증명 정보를 등기관이 다 심사했기 때문에 원인적 법 추정도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학설은 약간 이 부분에 대립은 있어요. 근데 학설 중요한 게 아니라 판례를 물어보니까. 그 다음 인적 범위는 직접적인 당사자 사이에도 미치고 제3자 간에도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인적 범위. 그래서 요 추정에 미치는 범위 문제도 자주 시험 문제 나오는데 특히 요것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게 이 모두 생략 등기야.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이 모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두라는 것은 맨 앞머리를 모두라고 그래. 모두. 여러분 이게 뭐가 뭐냐? 모자 할 때 모자야. 이게 머리 두자고. 머리가 두 개 겹쳐 있어. 그러니까 맨 앞머리. 모두 생략 등기라는 건 뭐냐? 건물 조금 이따 공부할 중간 생략 등기 연결됐어요. 건물 신축했다. 신축했으면 이게 뭐였어? 원시 취득했어. 원시 취득한 사람은 무슨 등기를 할까요? 이 사람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돼. 근데 신축한 부동산을 팔았어요. 이 양수인은 무슨 등기를 해야 되냐면 신축한 사람으로 보존하고 이전 등기를 받아야 정확한 등기가 여기로 보존 등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비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생략하고 여기서 직접 보존 등기를 한 거 이거를 모두 생략 등기라고 그래. 맨 앞에 될 보존 등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에 어떻게 나타나냐? 등기부에는 이렇게 소유권 보존이라고 썼는데 지금 비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도 보존 등기도 무슨 등기다? 종국 등기. 아까 여기서 종국 등기 예비 등기할 때 종국 등기란 가하 등기 아니면 다 종국 등기라 했지? 소유권 보존 등기도 가하 등기 아니니까 종국 등기야. 그럼 종국 등기는 뭐가 있어요? 추정력이 있어. 그럼 보존 등기는 언제 하는 거냐? 원시 취득자가 하는 거야. 원시 취득자. 그래서 요 등기부에 B가 보존 등기가 돼 있으면 일반인 볼 때 아 얘가 원시 취득했구나라고 추정해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양도 사실을 여기 매매한 사실을 이걸 부인해 버리면 양도인이 양수 사실을 부인해 버리면 추정력은 깨진다. 추정력이 깨져. 이 추정력 받고 이런 원시 취득자 추정받고 있는데 양도 사실 부정하면 추정력이 깨져버려. 즉 소송상 A는 난 매매 계약이 해제됐다. B는 난 적법하게 양수받았다라고 주장한다면 요 양도인과 양수인 주장의 공통점은 B가 신축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 일치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원시 취득자가 아닌 자가 보존 등기했기 때문에 이건 추정력이 깨진다.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등기된 자 스스로 입증해라. 이거 입증해야 되는 거 이때는 원래는 등기된 자는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가 없었잖아. 누가 입증해야 돼? 이걸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했지. 그런데 추정력이 깨지니까 누가 입증해야 돼? 이제 상대방이 아니라 본인 등기된 자 입증하라는 얘기야. 이 판례가 시험 문제 이미 나왔었고 나올 때 자꾸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보존 등기 관련 추정력 문제 이런 게 하나 있다는 거. 그래서 프린트물에 보세요. 거기 써놓은 거. 자, 마지막 6번째 뭐라고? 추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 자, 거기다 프린트물 지난번에 난 5페이지 전국 등기 효력 중 6번째 추정적 효력. 이건 어디? 권리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만 값걸, 이 권리에 대해서 어디엔 추정력이 없다? 여기 표제본 추정력이 없어. 이거는 여기에 대해 인정된다. 부동산 표시 여긴 추정력이 없고 권리에 대해서만 인정되더라. 입증은 상대방 부정한 주장자 원고가 입증한다. 즉 등기된 자는 입증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 물적 범위 얘기했고 인적 범위도 얘기했어요. 점유적법 추정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 적용 안 한다는 사실 알았어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 특별조치법상의 등기는 일반 등기보다 더 강한, 여기서 특별조치법 즉 한시법 이런 게 한번 있었어요. 보통 2007년에 이게 시행됐는데 1년간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게 나와요. 가끔. 이것은 서류가 없어서 등기 못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한 10여 년에 한 번 정도 가끔 한번 시행되는 거예요. 지금 또 시행될 때쯤 됐어요. 또 한번 나올 때. 이런 거 나오면 주변에 등기 못한 사람들을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등기하게 만들어줘요. 즉 한 3개월 이상, 2개월 이상 공고를 해가지고 권리 신고 없으면 그 사람한테 확인서를 발급해줘. 그때 보증인의 보증서가 들어가야 돼. 그 뭐 농지위원장이나 뭐 이장 등 도장 받아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등기해버리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야. 이런 등기하게 되면 이거는 일반 등기보다 더 강력한 추정을 하기 때문에 번복하기가 어려워요. 즉 보증서를 위조했다고 증명을 안 하면 번복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일반 등기는 반증이 있으면 다 번복이 돼요. 반증이 있으면. 그런데 이거는 반증 가지고는 안 되고 보증서를 위조했다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강한 추정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요 내용만 알면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모두 생략 등기 경우 양도인이 양도사실 부인하면 추정이 깨진다. 이때는 상대방이 아닌 등기 명의자가 입증해라. 이 판례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여러분 책에서는 자 23페이지 보면 등기 효력에서 권리변동적 효력 그 다음에 대항적 효력인 대항력 문제 지금 방금 얘기한 추정적 효력 즉 추정력 문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추정력 다음 페이지 보면 쭉 설명되죠. 거기 24페이지 보세요. 근거에서 자 명문 규정은 없다. 그렇지만 학설 판례 다 인정하고 있다. 이유는 아까 뭐라고 했어? 당연 규정설 얘기했죠. 예, 그 다음 거기 세 번째 줄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 추정력이 배제된다. 아까 이거 점유 추정력은 등기된 부동산에 적용하지 않는다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자 추정력이 인정되는 등기는 종국 등기를 말하고 그 다음 추정 인정되지 않는 등기 중에서 가등기 거기 니은의 가등기 문제 그 다음에 거기 사자명의 등기 사자명인 뭐예요? 사자명의 책에 나온 24페이지 거기 책을 체크해 두고 있는 거예요. 사자명이라는 건 뭐예요? 사자 이건 죽은 사람 지금 이미 사망한 사람 앞으로 등기해봤자 이건 소용이 없다는 거 사자명이. 그 다음 허무인 가공인물을 얘기해. 허무인은 가공인물. 그 다음 표제부의 등기 아까 표제부는 이거 추정이 없다고 얘기했죠. 그다음 추정이 미친 범위에서 제일 먼저 권리적법 추정이 저 먼저 25페이지는 권리적법 추정 그 다음 24페이지 하단에 절차적법 추정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추가적 원인적법도 추정됩니다. 그 다음 인적 범위에서 당사자에도 미치고 제3자에 대한 미친다. 거기 추정에 대한 중요 판례라고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 1번이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져 있는 경우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이게 뭐야? 당사자 간에도 미친다는 얘기야. 그리고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판례인데 거기서 요 1번 지문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 이게 뭐야? 여기 판례에 따르면 원인적법 추정 여기 당사자에 미친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표현한 거예요. 거기 보면 등기 원인, 적법한 등기 원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뭐야? 원인적법 추정을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간에도 미친다는 것, 즉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이게 뭘? 당사자 간에도 미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
이 얘기는 입증을 누가 하는 거야? 지금 A로부터 만약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서 지금 B가 소유자로 등기됐다면 현재 소유자는 B니까 A가 B가 소유자 아니라고 입증해야 된다는 거야. B는 입증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당사자는 미친다는 얘기는. 이해되죠? 네. 그 다음 거기 2번에 보세요. 동그라미 책의 25페이지 추정력 중에서 6번에 동그라미 2번 소유권 보존 등기 추정이 있어. 왜? 종국 등기니까. 다만 보존 등기 명인이 원시 취득한 것이 아닌 사실이 밝혀지면 추정력이 깨진다겠지. 그럼 누가 입증한다? 누가 입증해야 돼? 명의자 측에서 입증해야 돼. 그 마지막 줄에 자 등기 명의인 입증해라. 추정력이 깨어지고 이때는 명의인이 입증해라. 이런 말이 나오죠. 예, 상대방이 아닌 명의자가 입증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추정력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오니 그렇게 하시고 거기 책에 마침 예제가 잘 나와 있습니다. 23회 기출문제 예제를 보세요. 25페이지 하단에 자 옳은 걸 찾으라겠는데 1번처럼 가등기가 있으면 처분할 수 없다. 아까 가등기 예비등기에 불과함을 얼마나 처분했지? 가등기 있어도 소유자 처분했잖아요. 왜? 물건을 소유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처분할 수 있는 거. 처분 금지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2번 같은 거 5번만 한번 보세요. 나머지 다 틀린 거니까 5번 을의 토지에 갑명의 소유권 전 청권 보존에 가등기 밑줄 딱 치고 을 토지에 갑 앞으로 뭐가 있다고? 가등기 밑줄 딱 쳤어. 그러면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정당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자, 핵심 뭐야? 가등기에는 뭐가 없다고? 추정력이 없다. 이 말 하고 있는 거야. 결국 말이 길지만 그래서 아까 가등기가 나오면 여기 추정력에는 요 밑에 가등기 붙일 수 없다 했지. 여기 가등기장 이 밑에 있는 게 예비등기. 가등기는 이 추정력이 여기 넘어올 수 없다니까.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어. 그럼 추정력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거 핵심적인 단어들 연결해서 원리를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는 것 중에서 다시 등기 유효요건 나가 프린트물은 6페이지 봅니다. 책에서는 30페이지 펴놓고 28페이지 굉장히 길어. 근데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고 핵심은 등기 유효요건은 6페이지 정리된 그 내용밖에 없어요. 자, 이것도 등기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해야 그 등기는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을 충족해야. 그런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게 등기 유효요건이야. 근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부동산이 존재하고 자 부동산이 있으면 이에 따른 등기 하나 있어야 돼. 등기에 보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가 존재하는데 자 요 등기가 있는데 요 등기가 효력이 있느냐를 따져보려면 예를 들어서 A 소유 부동산 B에게 자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면 요 등기부 을구에 가면 소유권 이외의 등기니까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 이렇게 여기 저당권 설정 피담보채권이 얼마인가 써주고 저당권자 누군가 이걸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등기가 존재한다. 이렇게 등기가 존재하면 첫째 실체 관계도 있어야 되고 이에 맞는 등기가 있어 이게 상호 딱 일치할 때 이 등이 유효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유효권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판단하냐? 이론적 도구는 첫째 형식적 유효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체적 유효권 이 두 가지를 모두 구비했을 때 이 등인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 유효권이 이게 없다? 그럼 이거 볼 것도 없이 무효. 형식적 유효권이 있어도 실체 관계 이게 없다? 역시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형식적 유효권이란 건 뭐냐? 첫째 등기가 존재하고 있어야 돼. 첫째 등기가 존재한다. 그럼 등기는 언제 존재하느냐?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존재하는 기록이 돼 있으면 돼. 자 등기부 나와 있어야 이게 유무유를 판단하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유무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등기부에 나와 있어야 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야 돼.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요거를 요 등기 기록이란 등기가 효력이 발생되기 위한 요건일 뿐 효력이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요 표현을 잘 알아둬야 돼요. 등기란 뭐라고?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임차권 민법 시간 배웠지? 임차권. 근데 임차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야. 임차인들이 불안하지? 채권자니까? 물권자가 나가라면 쫓아나가야 되지? 그럼 그렇게 불안하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 간편하게 권리를 강화시켜준 제도가 있지? 전입신고만 해라. 그럼 다음 날부터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확정일자를 받아놔라. 그러면 저당권과 똑같이 우선 면제권도 주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때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주택의 경우 언제라 그래서 전입신고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뭐가 생겨? 대항력이 생겨. 이 대항력은 어떤 요건이야? 효력이 존속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시 그러면 주소를 뺄게. 이사 갔어. 그럼 대항력이 있어 없어? 상실돼. 존속 요건이니까. 근데 등기는 뭐라고? 효력이 발생되기 위한 요건일 뿐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가 있다가 누군가 이 저당권을 불법으로 말소했어. 그럼 저당권은 소멸한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기가 돼 있는데 이 채무자가 자기가 1,000만 원 갖고 말소해버렸어.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일부 갚았나 이걸 말소했어. 그럼 이게 효력이 있어 없어? 이렇게 1번 저당권 말소 다 지워버렸어. 그럼 이 저당권은 없어진 걸까요? 없어졌어요? 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왜? 실체권이 남아있어요. 이 저당권에서 저당권은 뭐야? 이게 주된 권리가 요게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야. 주된 채권이 남아있으면 저당권은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9천만 원 갚았어도 다 안 갚으면 전부의 효력이 살아있어. 이게 담보물권의 특징이라고 하죠. 뭐예요? 불가분성,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유성 이런 걸 얘긴 조금 들어본 것 같아요. 아직 안 나갔어요? 어제 했어요? 그럼 기억이 더 생생하지. 역시 어제 그렇게 들어본 것 같다. 어제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저당권이라는 것은 여기 채권이 남아있으니까 이 저당권 소멸하지 않은 거야. 근데 지웠으면 어떻게 없어졌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등기 뭐라 그랬어? 외관 껍데기라 했지? 이게 실체라 했지? 이거 여러분 몸이고 이게 옷이라 했잖아. 전에 얘기했어 안 했어요? 지난번에 했는데 여기서 옷을 샀는데 옷이 안 맞으면 뭐 어떡하라 했지? 몸을 바꾸라 했어? 옷을 바꾸라 했어? 거기서 변경 등기, 경정 등기 쭉 다 얘기해 줬잖아요. 전부가 안 맞을 때 일부가 안 맞을 때 얘기해 줬지? 근데 오늘 처음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생선, 예, 생선 얼굴이 있어. 근데 안 들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 예. 그래요. 조금 먼저 왔다 해서 공부 많이 한 것도 없어. 보통 한 몇 개월 좀 늦게 오면 먼저 엄청나게 공부한 분들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보면 거기가 거기고 모르는 건 똑같더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원에 나오느라고 그냥 옷 집어 던지고 왔더니 집에 있는 분이 청소하다가 아니 이거 버리려고 던졌나? 갖다 태워버렸어. 내가 입도를 던져왔더니 태워버렸어. 그럼 내가 죽은 겁니까? 옷을 태우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살았으면 외관 등기 없어진다고 죽은 게 아니잖아. 옷이야 다시 입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외관인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해버렸어. 저당권 소멸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 이유를 대라 그래서 판례가. 그럼 왜 안 했어? 대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등기는 뭐라고?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비록 불법으로 말소했다 하더라도 실체인 저당권은 살아있다는 거야. 여러분 몸은 그냥 있다는 거야. 여러분 죽은 게 아니야. 옷만 태웠지. 그럼 옷을 어떻게 하면 돼? 옷을 다시 만들면 돼. 말소 회복 등기하면 된다. 이 이유를 설명할 때 뭐라고 한다고? 등기란 무슨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일 뿐 무슨 요건이 아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해라.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등기하려면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돼. 절차적 적법성을 이걸 구비해야 되는데 이 절차적 적법성은 등기법 29조에 가면 11가지 각하 사유가 있어요. 이 각하 사유가 있으면 등기해줄까 안 해줄까? 등기관이 당연히 다 각하해버려요 여기서. 알았어요? 그런데 이 11가지 사유 중에서 두 가지는 무조건 지켜야 돼. 이걸 절대적 요건. 왜 그러냐면 이걸 위반하면 무조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29조 제1호 관할 위반 등기, 제2호 사건이 등기가 교차할 요 두 가지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관할 등기소 제대로 찾아가야 돼. 그다음 이건 등기상이 아닌 건 등기해봤자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A 등기소로 가야 되는데 자기 집 옆에 B 등기가 있어.
그러면 아예 난 가까운 등기소 가겠다고 등기소 가. 그럼 등기해주면 돼, 안 돼? 자, 옆집 아저씨가 밤에 술 먹고 우리 집 문을 초인종을 눌러. 열어줘야 됩니까? 열어주지 말아야 됩니까? 열어주지 말아야 되는 거야. 잘못 찾아왔잖아요. 그럼 자기 집 가라고 하면 그만이야. 그 등기소도 잘못 찾아왔으면 등기관은 잘못 찾아왔으니까 안 해주는 거야. 각하. 알았어요? 근데 설사 잘못 실수해서 늦게 왔으니까 아유 첫 꼴도 보기 싫다 그냥 열어버렸어. 그랬더니 옆집 아저씨가 들어와서 자고 갔네. 아침에 이렇게 눈을 보니까 우리 집 아저씨가 아니야. 그럼 그거는 우리 집에 들어와 잤다 해서 우리 집 아저씨가 된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두 가지 요건은 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농담 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간과 잘못해서 등기를 실행했다 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어. 우리 집 아저씨가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당연무효다. 아무 효력이 없어. 등기하더라도. 그리고 등기관 다 직권말소해버려 이거. 일정 절차를 통해서 직권말소하고 이해관계는 말소해 주세요라고 이의신청하면 끝나요 이거.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넘어가. 어떤 거? 29조 1호 관할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예를 들어 유치권 등기해 주세요 라고 했어. 등기관이 유치권 등기하면 돼요 안 돼요? 유치권 등기할 권리가 아니야. 알았어요? 등기할 권리 목록에 안 들어가. 그러면 이런 것을 등기해달라면 등기관 당연히 29 이유에 따라 각하해버려야 돼. 근데 실수로 등기관이 아우 딱 해라 해줄게. 등기해 유치권 등기 해놓았어. 효력이 있다 없다? 아무 효력이 없다. 당연무효. 아무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등기관 직권말소해버려. 그리고 이해관계는 말소해달라고 이의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절차적 적법성 중에서 29조 1호 이유는 무조건 구비해야 돼요. 위반하는 등기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로 중복등기가 아닐까. 이거 중복등기 문제까지는 자세히 들어갈 필요 없어요. 중복등기 아니라는 것은 부동산이 하나면 등기부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있어야 돼. 실수로 2개 만들었어. 그럼 나중에 등기들 다 효력이 없어요. 이런 얘기. 요렇게까지만 하고. 그 다음 요 실체 교육권이라는 것은 뭐냐. 첫째, 실체 관계가 존재해야 돼. 실체. 등기가 존재하려면 이게 실체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 관계란 뭐야? 객체인 뭐가 있어야 돼? 부동산. 주체인 뭐가 있어야 돼? 명의자. 그 다음에 유효한 법률행위. 이 세 가지예요. 요 실체 관계라는 것은 객체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권리 주체에 해당하는 등기 명의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당사자 간의 유효한 물권행위, 즉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요게 존재. 부동산과 명의자와 물권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뭐냐? 등기와 실체 관계는 정확하게 뭐하고 있어야 된다? 부합하게. 이게 등기와 실체 관계는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저당권 등기인데 객체가 안 맞아. 이게 만약에 여기 둔산동 10번지 건물인데 저당권을 11번지 건물에 등기해버렸어.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 객체가 안 맞잖아. 그 다음 명의자가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 저당권자를 B로 계약했는데 등기변은 여기 C로 해놨어.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 객체가 주체가 안 맞으니까 명의자가. 그 다음 당사자 간의 저당권 설정의 합의를 할 때, 자 합의할 때 여기 지금 저당권 설정하기로 계약서 썼는데 등기부에 보니까 무슨 등기 해줬냐면 전세권 등기 해놨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권리 종류가 안 맞아. 당사 합의는 저당권인데 등기는 전세권 등기 하면 효력이 없다는 거야. 즉 권리 종류나 내용이 안 맞으면 다 무효가 돼버려. 객체가 안 맞아도 무효, 권리 주체가 안 맞아도 무효, 권리 종류가 안 맞아도 다 무효예요. 이게 다 맞아야 돼. 근데 마지막으로 또 뭐가 맞아야 되느냐? 권리 양적 일치. 즉 여기 보세요. 1억만큼 합의해서 등기부에 넣을 만큼 1억만큼 등기돼야 되는 거야. 양적 일치. 즉 물권의 양. 이게 바로 합의된 물권 행위의 양이라는 것은, 분량이라는 것은 등기의 양과 분량이 딱 맞아야 된다. 즉 1억만큼 합의해놨으면 여기도 얼마만큼? 1억만큼 등기됐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안 맞으면 어떨 거냐? 그 얘기는 등기가 더 크거나 이게 작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첫째, 1억만큼 합의로 했는데 등기해 보니까 2억으로 등기돼. 여기 2억 이렇게 돼버렸어. 그럼 효과 있느냐? 아니면 이게 7천만 원밖에 안 해놨어. 이렇게 했을 때 효과 있느냐 이러니. 그래서 두 가지 등기양과 물권의 양 중에서 이게 뭐야? 뭐가 더 커? 등기양이 더 커. 이럴 때는 중요한 건 뭐야? 등기가 중요할까? 실체가 중요할까? 실체라고 했지. 실체. 그러면 당사자랑 실체 관계가
1억만큼 합의했으면 이게 몸이야 몸. 옷도 얼마나 해야 돼? 요것만 해야 돼. 요것만큼 등기돼야 되는데 등기 더 커졌네. 이것만큼 2억만큼 등기했어. 그럼 얼마큼 효력이 있을까? 이건 얼마큼 효력이 인정되냐면 공통적인 것만큼 1억만큼. 이 1억이 뭐야 이게? 물권의 양만큼 유효. 자, 등기와 물권의 양을 비교했을 때 등기양이 더 크다면 요거 공통적인 물권의 양만큼 유효하다. 근데 거꾸로 이렇게 됐어. 요건 좀 특이하지. 자, 1억만큼 합의를 했는데 등기부엔 7천만 원. 1부밖에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거는 요거만큼 합의했는데 그럼 이거만큼 물권행위를 했다면 등기도 이것만 해야 되는데 등기는 더 적어. 등기는 7천만 원밖에 안, 요만큼밖에 안 됐어. 여기 등기 없어. 자, 옷을 샀는데 옷이 몸에 딱 맞아야 되는데 가슴까지만 덮고 그냥 배는 다 나왔네? 그럼 이거는 옷이 효력이 있어 없어? 어떤 사람은 나는 배꼽티를 입을래요? 이런 사람도 나오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요게 두 가지 원리가 달라요. 요렇게 됐을 때 실체 관계가 노란 거니까 몸뚱아리만큼 옷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없잖아. 요거만큼 없어. 이걸 뭐라고 하냐? 일부가 없다. 일부가 없어. 일부가 없어. 그냥 일부 무효의 법리를 따라가라. 일부 무효 법리 민법 137조 배웠죠? 혹시 일부 무효는 뭐라고?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사과를 샀어요. 사과를 샀어. 잘 익은 줄 알고 사서 먹으려고 봤더니 속이 썩었네. 속이 이러고 썩은 줄 모르고 샀어. 막 썩었어. 그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또 너무 참 갈등이 생긴 질문이지만 하시나? 자, 사과를 하나 샀는데 일부가 썩었어요. 일부가 썩었어. 그럼 먹으면 돼 안 돼? 네. 그 일부 무효 법리라는 뭐냐? 일부 썩었으면 전부 썩은 거 똑같다.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 그런데 난 너무 배가 고파. 썩은 부분 잘라내고 여기만 먹을게. 그럼 먹어도 된다. 이게 바로 뭐다? 일부 무효의 법리. 민법 137조. 일부 썩은 건 전부 썩은 거 똑같으니까 먹지 마라 했더니 너무 배가 고파 난 요 썩은 부분 빼내고 여기만 먹을게. 그럼 먹어도 돼. 이게 바로 뭐라고? 일부 무효 법리. 일부 무효 법리란 뭐야?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다만 이 썩은 부분이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이 유효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 일부 무효 법리. 그럼 여기 그게 적용되는 거야. 등기양과 물권의 양 중에서 이렇게 등기가 더 클 때는 물권의 양만큼 유효하고 등기가 더 작을 때는 일부가 없잖아. 옷을 샀는데 가슴밖에 안 덮었다 그랬지. 그럼 뭐야? 그 옷은 못 입는 거야.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 나는 가슴만 덮어도 좋다. 배꼽티를 입겠다. 그럼 입어라 얘기야. 이게 뭐야? 일무효. 그럼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등기했던 거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설명한다면 여기 아까 양이 일치해야 된다 했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저당권 설정 합의를 1억만큼 했는데 여기에 7천만 원밖에 안 됐어. 이렇게 7천만 원밖에. 이렇게. 그럼 이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말소하고 다시 설정하면 돼.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고 나서 자기도 다 된 줄 알고 보지도 않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또 여기 이순위 근저당권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니 나중에 보니까 내게 1억인 줄 알았더니 7천만 원밖에 안 됐어. 그럼 원래는 전부 무효니까 말소하고 새로 설정해야 되겠지? 그럼 순위가 뒤로 밀려나. 얘한테 밀려. 그럼 어떡할까? 당사자. 나는 요것만큼 유효성을 인정하고 추가를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이 원리를 설명한 거야. 자, 양적 불일치 문제에서 등기양과 물권행 성우 일치해야 되는데 양으로도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을 때는 등기양이 더 크면 물권행 양만큼 유효하고 등기양이 더 적으면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서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아시겠죠? 요 내용이 거기다 써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 다 했습니다. 책에서는 28페이지 형식적 유효권. 자, 순서는 좀 서로 바뀌어 있지만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고 먼저 29페이지 먼저 보세요. 거기 첫째 기록 등기에 존재한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 등기 불법 말소 밑줄 쳐놓습니다. 자, 등기는 물권 변동이 뭐라고? 효력 발생 요건이지 무엇이 아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말소되더라도 물권의 효력에 영향이 없어. 그럼 뭐 한다고? 말소 회복 등기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절차적 적법성 중에서 28페이지에 보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관할, 두 번째 등기사항. 이 두 가지 무조건 지키라겠지. 요거는 위반되면 당연무효 등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다음 나머지 넘어가고 저기 30페이지 보세요. 실체 유효권 중에서 등기와 실체가 부합해야 되고 부합의 정도에서 자 2번 보세요. 물권 변동 내지 물권 행위와의 부합의 정도. 그 중에서 질적 불일치는 다 무효가 돼요. 근데 31페이지 맨 위에 올라갑니다. 양적 불일치 이게 지금 이걸 얘기했어. 양적 불일치. 자 양적 불일치 첫째 기억해 보세요. 등기된 권리 내용의 양이 물권의 보다 크다. 어디요? 이게 등기가 더 커. 이렇게. 요거요. 이해됩니까? 이땐 뭐라고 나와서 거기 물권의 한도 내 효력이 있다. 밑줄. 물권의 양만큼 유효하다 이런 얘기야. 그다음 니은 등기량이 물권의 적어. 요거요. 등기가 이거보다 등기가 더 적지요. 이땐 뭐라고? 일부 무효 법리. 민법의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서 전부 무효가 원칙적 전부 무효다.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그다음 자 여기까지는 이제 원칙적 얘기를 다 한 거고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효요건은 지금 유효요건을 공부했는데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라겠죠. 첫째 형식적 유효권을 구비해야 되고 두 번째 뭘 갖추라고? 실체적 유효권. 이거 모두 다 구비하면 등기 유효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등기 유효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요게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면 요 유효권에 관한 판례가 어떻게 이걸 판단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야. 판례는 이 요건을 검토할 때 이걸 엄격하게 따지지 않아요. 이걸 좀 원칙 벗어났어도 인정해줘 이거를. 이게 뭐냐? 이 세 가지 태도가 세 가지가 첫째 중간 생략 등기 문제 첫째 나온 게 중간 생략 등기 문제가 나오고 등기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록했을 때 문제 나오고 그다음 무효 등기 유용 문제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요건 조금 쉬었다 할 겁니다.